무기가 사라진 북한 열병식, 이게 더 무섭다. 잠깐 이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북한 열병식에서 미사일이 사라졌습니다. ICBM도 없었습니다. 신형 전략 무기도 없었습니다. 전술핵 장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1만 5천 명의 병력이 광장을 가득 채웠고 김정은은 딸 주애와 나란히 서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그냥 넘길 뻔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고 과거 열병식 기록들을 하나씩 비교하다 보니 이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무기가 없다는 것이 무기가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신호라는 것을요. 2015년 이후 북한이 치른 열병식은 지금까지 13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13번 중에서 전략 무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처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자신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기가 사라진 열병식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보고 납득이 안 가신다면 댓글로 반박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번 열병식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열병식이 병력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공식 보도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략 무기와 전술 무기 모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체계 공개가 없었습니다. 병력은 약 1만 5천 명 규모였고 도보종대 50개와 열병 비행종대가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에 열린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ICBM을 포함한 각종 장비 20종 172대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긴장했고 미국 국방부가 성명을 냈으며 UN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172대의 무기 장비를 꺼내들고 세계를 향해 우리를 봐라라고 외쳤던 나라가 이번에는 그 무기를 전부 집에 넣어두고 병사들만 내보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북한 열병식이 원래 하는 일. 여기서 잠깐 북한 열병식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북한의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이 행사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내부 결속입니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임을 인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입니다. 정권의 안정성과 권력의 집중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 과시입니다. 신형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우리 군사력을 봐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협박이기도 하고 협상 카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교적 압박입니다. 특정 무기를 공개하는 타이밍이 외교 상황과 맞물릴 때가 많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새로운 미사일을 보여주고 제재가 강화되면 ICBM을 꺼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능이 빠졌습니다. 대외 과시도 없었고 외교적 압박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남았냐고요? 내부 결속만 남았습니다. 이 선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변수, 트럼프와 미중 외교. 이번 열병식 타이밍을 이해하려면 국제 정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행사가 치러지던 시점,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거론되고 있었고
미중 관계의 흐름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읽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외교 테이블에 마주 앉는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꺼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불편해집니다. 미국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외교 공간이 좁아집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될 수 있고 유엔 안보리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그림은 그게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조용히 굳혀가면서 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닫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되 자신들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택은 꽤 합리적입니다. 말의 강도는 유지하되 화면은 절제한다. 위협이 언어는 살아있지만 자극적인 장면은 없다. 이것이 이번 열병식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런데 말은 여전히 강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기는 없었지만 말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시의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 무기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발언은 강경했습니다. 이 조합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강경 발언은 강경 행동과 함께 나옵니다. 말도 강하고 행동도 강하면 단순한 협박입니다. 반대로 말도 약하고 행동도 없으면 그냥 유화 제스처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말은 강하고 행동은 절제됐습니다. 이게 더 복잡한 신호입니다. 북한은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안 한다.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다. 이건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의지의 과시입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참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훨씬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핵은 이미 상수가 됐다. 이 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과거의 북한은 열병식마다 새로운 무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계가 믿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개발했다. 이 능력을 갖고 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북한은 이미 ICBM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했습니다. 전술핵 운용 교리까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 그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이제 국제 안보 분야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다시 ICBM을 꺼내드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증명된 것을 또 증명하려고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은 이미 1단계 증명 과정을 마쳤고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외교와 협상을 주도하려는 2단계로 넘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김정은과 딸 주애, 그 장면이 보내는 신호. 이번 열병식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과 딸 주애가 함께 등단한 것입니다. 주애의 공개 등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군 열병식, 그것도 당대회 기념 행사라는 중요한 자리에 딸을 데리고 나온 것은 단순한 가족 행사 참여가 아닙니다. 북한 체제에서 공개 행사에서의 등장은 모두 메시지입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누구를 옆에 세우느냐는 권력 구조와 승계 구도에 대한 강력한 암시입니다. 김정은이 딸을 군 행사에 데려나왔다는 것은 내부를 향해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체제는 안정적이다. 앞으로도 이 길을 간다. 흔들리지 않는다. 대외 과시를 줄이는 대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그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지금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핵은 이미 확보했다. 이제는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메시지입니다. 7번째 이야기, 그렇다면 전쟁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하나? 이쯤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전략 무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군사적 긴장이 낮아진다는 신호인가요?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전면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건 무기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면전은 김정은 정권 자체에도 생존을 위협하는 리스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국제 제재는 더 강화되고 체제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다양한 국지 충돌을 통해 긴장을 높이고 그 긴장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패턴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열병식에서 무기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미사일 시험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외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재개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지금 상황은 완화도 아니고 폭발 직전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관리 국면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긴장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되 통제 범위 안에서 관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북한의 선택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 미중 관계의 흐름,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8번째 이야기, 전략적 침묵이 주는 불편함. 여기서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기를 보여주는 북한보다 무기를 숨기는 북한이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무기를 공개하면 우리는 그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사거리는 얼마인지, 어떤 위협인지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개발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보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북한이 지금 선택한 전략적 침묵은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너희는 다 알 수 없다. 알고 싶으면 대화하러 나와라. 이건 꽤 영리한 포지셔닝입니다. 무기를 보여줄 때의 위협은 눈에 보이는 위협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은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 알 수 없는 위협은 훨씬 더 큰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북한은 지금 그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앞으로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그림은 미중 외교 흐름을 보면서 협상 국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접촉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 북한도 자신의 다음 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미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완화된다면 북한은 대화 가능성을 흘리면서 주목을 끌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다시 미사일 시험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절제는 영구적인 노선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외교적 계산이 달라지거나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가 강화된다면 북한은 다시 무기를 꺼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옵션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지금의 내부 안정 메시지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주해를 중심으로 한 후계 구도를 굳히면서 체제 안정에 집중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대외 활동은 상대적으로 조용해지고 내부 결속과 경제 재건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밖으로는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안으로는 체제를 다지는 이중 전략입니다. 10번째 이야기, 무기가 없는 열병식이 가장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무기가 없는 열병식.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신호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증명 단계는 끝났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건 외교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미사일을 꺼내 드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협상 공간을 좁히지 않으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기정사실을 조용히 굳혀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딸과 함께 등단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이 안정적이고 계속될 것임을 인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가 하나의 행사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세계를 향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강하다. 미국을 향해서는 아직 대화의 여지가 있다. 인민을 향해서는 이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북한은 언제나 소리만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여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신호입니다. 무기가 없는 열병식은 후퇴가 아닙니다. 속도 조절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누가 조절하고 있느냐, 그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정면 충돌이 아닌 전략적 숨 고르기 구간에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숨을 고른다는 것은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이슈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